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의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주론 정묘 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본성에 관한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병정화가 그렇듯이 화는 병화가 양화고 정화는 음화입니다. 병화를 태양으로 본다면 정화는 은은히 비치는 달빛과도 같다. 화는 밝고 따뜻하고 열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 정열을 나타내는 그 기를 표상하지만 정화는 실질적인 실질적인 열을 상징하죠. 정묘, 청가는 화고 지지는 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의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운밖에 없죠. 목을 표상하고 화를 표상하니까 물성학적으로 보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제일 상담을 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정묘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묘일주가 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육식갑자 중에서 정묘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원래 정화는 종교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화의 종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의 종교라고 한다면 정화는 화의 종교, 기독교에 가깝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도 크리스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주 상담을 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정화는 화의 질을 의미한다. 병화와 달리 병화는 화의 어떤 기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정화는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 침잠하는 내면에 있는 어떤 갑과 을이라고 하는 기운을 키우기 위한 온전한 열과 같다. 온실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묘를 화초 속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묘목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감명할 때 연, 월, 일, 시에서 우리가 일을 본인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은 우리가 금묘화실론에 의해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조부를 의미하는 거고, 묘라고 하는 건 나를 낳아준 부모 혹은 형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주 네 기둥 중에서 일을 본인으로 본다. 그 다음에 시를 내가 낳은 자식, 또 운으로 본다면 말년 운을 나타내는 기운은 몇 시에 태어났냐에 달려있지 않느냐. 몇 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본인의 천명도 좌지우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육신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성삼문 씨를 우리가 사육신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성삼문의 이름이 왜 삼문이 됐냐 하면 성삼문의 외할아버지가 상당한 역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성삼문의 어머니가 성삼문을 낳기 전에
친정에 가서 날려고 갔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보니까는 생년월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만 늦게 나왔어도 성삼문시의 명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그 외할아버지가 붙인 이름이 3번을 물었다고 해서 이름이 삼문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본인의 천수와도 관련이 있는 아주 중대한 거죠. 본인의 말년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론을 한다라는 거는, 일주론을 우리가 감명하고 분석한다라는 거는 이 분의 본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 몇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이 본성이 어떻게 사회화돼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 적응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 행로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지와 시지도 영향을 분명히 이 본성에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사주를 감명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분의 본성이 무엇이냐라는 심리 분석을 해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천간이 또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는,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물주에 풍부받은 기운으로는 심장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거는 목, 간의 기운이죠. 어쨌거나 이 임순,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하려고 하는, 5원6기로 보면 임수와 합을 해서 목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기운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묘라고 하는 것은 지지, 현실 세계에서 사회 합을 얘기하죠. 해, 묘, 미, 삼합이 돼서 목을 지향하는, 목과 목을 지향하는 거죠. 목과 목을 지향하다 보니, 목이라는 거는 십성으로 봤을 때, 정화를 기준으로 십성으로 봤을 때 사고계, 그 다음에 이성계 쪽으로 지향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 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한다면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묘, 왕제에 와 있다라는 건 12운성상 병을 의미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인성을 깔고 앉아 있는 이 인성 자체가 깊게 침잠하고 그 다음에 깊게 사고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묘목을 정화의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장간 속에 어떤 게 봉기냐, 묘는 갑이봉기가 아니라 목기운의 실질적 물질을 형상화하는 을이봉기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의 대표성을 띤 묘목이 편인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상당히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깊고 넓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계가 작동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분은 간목의 기운도 있거든요. 간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어떤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르고도 깊다. 그래서 정묘는, 정묘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계, 대학 교수라든가 그 다음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종교계 귀의하신 분들도 많고, 뭐 신실한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정화 자체는 화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은근히 타오르는 촛불과도 같고, 은근과 끈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운이 강하다. 혁명은 병화를 가진 분들이 앞장서 변화를 일으키지만, 진정한 혁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은 정화일간들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묘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깊이 있는 학자이거나 깊이 있는 종교가이거나 또 깊이 있는 철학가이거나, 또 이분이 글을 쓴다, 뭐 시나리오를 쓴다, 구성 작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그러한 책을 쓰거나 그런 거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편인을 깔고 앉아 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분이 뭐 경찰을 할 수도 있겠죠. 경찰을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는 그러한 활동성보다는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묘는 병인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다 더 협소하지만 전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다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교환일기 사주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유나 정미나 정축 일주들은 많이 와 사주를 보십니다. 근데 정묘는 한 2, 3개월에 한 명씩 오시나요? 찾아보기 힘들죠. 정묘 일주가 사주를 보러 왔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사주를 보러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정묘 일주가 와서 사주를 본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고민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병인보다는 정묘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깊게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다 보니까 사실 두려운 게 많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땐. 그래서 정화 옆에 어떠한 기운들이 오냐에 따라서 이분의 인생 역정이 많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가령 신금이 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유금이 온다. 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충이라 그래가지고 묘유충. 묘유충이라는 거는 그 지장간 성분을 보더라도 갑경충, 을신충,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유금이 들어오는 날, 일진상으로 어저께죠. 어저께가 기유일이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시달렸을 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묘일주는 직업적으로 어느 달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학계라든가 교육계에 진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묘는 편인으로 작동돼서 을이봉기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수용성, 을목은 이분한테는 부정수용성을 얘기하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사고계가 상당히 발전돼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뭔가 활동성이 정화 자체는 상당히 병화에 비해서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두뇌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 활동적인 것으로 나아가기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 불이 있고 목이 있으면 그 다음 필요한 오행은 물이겠죠. 그래서 정화에게는 임수가 오면 좋다. 지에 있는 성분이 또 겹쳐서 오는 것보다는 임수가 오거나 이러면 좋다. 그래서 정묘 일주는 병인 일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더 깊게 사고하는 능력과 그런 쪽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병인은 편인으로 들어와 학당귀인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는 무토, 무토라고 하는 식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상당히 활동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묘일주는 제가 아무리 봐도 활동성보다는 글을 쓰거나 학자로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활동적인 영역보다는 감사실이라든가 뭔가 그 회사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부서가 배치된다면 유감없이 자기의 본성을 발휘해서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정묘 일주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분의 행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주를 하나 대입해서 법륜도에다 집어넣으면서 정묘 일주의 인생 역정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97년 정축년이네요. 7월, 양력 7월, 정미월입니다. 그 다음 24일 정묘일주. 그 다음에 진시, 갑진시. 금묘화실, 조상, 조부, 부모, 형제, 본인.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초년, 중년, 장년, 노년의 운을 시기별로 보는 겁니다. 자,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음화로서, 그럼 법륜도를 쓸 때는 화를 써야 되겠죠. 자, 요 상생도를 그려주면요, 불이 활활타 재가 나오면 땅이 기름지죠. 그 기름진 땅에서 쇠가 나옵니다. 그 쇠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고요. 나무를 쪼개 불을 피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린 비견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식신상관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재성, 편재, 정재라고 하고요. 이거는 관성, 정관, 편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 정인, 편인이라고 합니다. 육친으로 나눴을 땐 식신, 정재, 관, 인성, 비견. 10성으로 나누면 오른편에 들어가는 걸 비견, 나를 얘기하는 거고, 왼편에 오는 걸 겁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식상관, 오른편에 들어오는 걸 식신이라고 하고, 왼편에 들어오는 걸 상관이라고 하고요. 재물도 오른편에 들어오는 걸 정, 왼편에 들어오는 걸 편,
정제, 편제라고 하고요. 관도 마찬가지로 오른편에는 걸 정, 왼편엔 편.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정인, 왼편을 편인. 나는 정하에다가 배속시키고요. 위에 정하가 또 있죠, 청간이요. 네, 또 위 있네요. 그 다음에 지지. 목은 인성으로죠. 음양이 같으니까 왼편으로 가 편인이 되네요. 그 다음 미토는 식신이 되겠네요. 축토도 식신이 되겠네요. 그 다음 진토는 상관이 되겠네요. 음양이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간목은 정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봤더니 이쪽은 감성계, 활동에 대한 영역이고 이쪽은 정신계, 이쪽 육체적인 것, 이쪽은 정신적인 것. 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재성도 안 보이고요. 우리 이런 사주를 건명이니까 남자죠. 무재사주다. 그리고 무관사주다. 재와 관이 없다. 관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 그리고 교과서와 같고 어떤 프레임과 같고 원칙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나침판과도 같고, 남자한테서는 조직, 직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남자한테서는 욕망계를 의미하지만 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재, 법륜상의 무재, 무관인데 지장간에 보니까 다 있어요. 지장간, 개, 신, 기, 신금이 있죠. 신금은 이분한테는 편제고요. 그 다음 미토는 정을기라고 하는 토가 있고요. 기토가 또 있네요. 면은 갑을, 을, 개, 무토. 이분한테는 신금이 숨어 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이 상당히 좋지만, 직업적으로 수, 개수가 숨어 있네요. 자, 97년 7월 24일 건명사주입니다. 법륜도 상으로 지장간까지 다 보면은 꽉 차 있죠. 상당히 뭐랄까요? 종교적 영향이 상당히 크게 들어온 분입니다. 향후에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신학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분의 사주입니다. 자, 사주 원국에 있는 묘라고 하는 거는 12운성상 병에 해당되고요. 미토는 정화의 관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묘지에 와 있죠. 그 다음 진토는 쇠에 와 있다. 사주 12운성상 보면은 한참 배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할 시기에 관대가 들어왔으니 어쨌거나 본인의 학문적 열정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이분의 삶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쇠병사에 와 있다. 뭔가 내부적인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귀의하는 사주로서
적합한 사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는 식상관이 발전되어 있는 이 토는 잡기라 그래가지고 이 식상관에 품어져 있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 갖고 있는 식신에서 다 배속돼 있다. 그 다음에 비견, 자기를 도와주는 형제들, 동업자들, 되게 신강한 사주다. 그렇다고 극신강은 아니지만 상당히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감성계도 발전되어 있는 정화라면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나쁜 길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용신은 미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정묘일주 처음으로 건명사주를 감명해봤는데요. 아마 10년 후에는 훌륭한 교회의 목사로서 혹은 전도사로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